네,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다시피 한 시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합, 평화의 정신이 유난히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DJ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정치학교가 지난 6월 개교를 했고요. 이곳 초대 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첫 정무수석이었고 국회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13주기 추도식 어제 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 어떤 추억이나 에피소드도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그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6.25 이후 최대 국난 IMF를 극복하셨을 때 동분서주하시던 그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 인사들 김진표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특히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대중 정신을 생각한다면 한국 정치는 다시 신뢰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중 정신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평화의 정신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근데 제가 어디에서 김대중 연구하시는 김대중 연구자분이 서거 13주년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좀 아픈 글인데 정치인들에게는 김대중 정신을 파는 정치, 그분은 이제 꾼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파는 정치꾼들은 많은데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인들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신은 살아있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예. 예. 그분도 그걸 아는 거죠. 예. 아까 위기라고 하셨는데 그 통합과 평화의 정신이라고 그 김대중 정신을 말씀을 하셨고, 그 통합과 평화의 정신이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위기지만 또 기회일 수 있는 때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불평등, 양극화, 4차 성향성명,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전방위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절명의 시기에 IMF 사태를 극복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빛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극복한 사례가 있으니 자꾸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많이 거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대중 정치학교라는 거는 6월 17일에 개교를 했다는데 지금 이제 초대 교장이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각계각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를 생각했던 분들, 정치 지망생들, 그리고 대학원생, 박사과정도 있고, 이를테면 현역 국회의원도 한 20분 되시고, 일기에. 예. 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10분 되시고, 예,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했던 분들도 계시고, 예, 네. 다 어울려 있습니다. 성인들이군요. 예, 학생들은 아니고. 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언이 적었던 대통령으로 또 유명하고, 연설문도 직접 쓰셨고 퇴임 후에 일기도 많이 쓰셨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야기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처음 찾아뵀을 때 하셨던 말은, 예.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이게 30대의 나를 벌렁벌렁하게 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제 그 하이도의 생가를 방문했는데 현장 실습으로 일기생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그런 감동을 또 받게 되더라고요. 예.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든지, 예.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예. 그리고 최악을 피해서 착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정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네. 실사구시. 현실적으로. 최선
최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과 예, 서생적 문제의식과. 현실 감각이라고 그럴 때 예. 상인적 현실 감각을 실용주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상인적 현실 감각을 실용주의로 해석한 네네.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고 저도 지금 똑같이 생각합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나라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100일 평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지금 좌절할 때는 아니에요. 이게 아주 처음에 불과한 거니까 예.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향을 튼다 그러면 꼭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김정수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격려의 말을 했을 거예요. 예. 그 당정이 특히 이제 집권여당이 100일도 안 돼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뭐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한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고 나서도. 근데 이게 당정 간의 관계랄지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처신이랄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그래서 아들 부시가 집권해서. 여보세요? 전화가 잠시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전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과의 관계 설정, 김대중 정신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게 여쭤봤는데요. 예. 의장님? 예, 이제 연결됐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였죠? 예, 지금 현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집권여당이 100일 만에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당정이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해야 되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 무슨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요. 예.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기분으로 시작하면 돼요. 예. 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아까 anything but 뭐라고 하셨죠? 예. ABC라고 그래서 예. 아들 부시가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정책을 클린턴 건 무조건 지우자. 그게 anything but 클린턴. 그래서 ABC거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지금 anything but 문 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속에 당선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대통령은 자기의 미래를 구상을 비전을 제시하면서 계속 개척을 해나가야지. 예. 남의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되는 건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지 과거지향적으로 남 탓만 하고 전 정권 탓만 하다가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없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앞을 보면서 운전해야지 계속 뒤를 보면서만 운전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의 탓하다가 시간을 보냅니까? 난 그것은 오히려 정권 교체를 시켜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죠. 국민들은 그래서 내로남불하지 말고 내 탓하지 남 탓하지 마라 이러고 시켰는데 똑같은 그런 짓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권 교체하는 의미가. 그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키는 거죠. 예. 국내외 여러 현안 특히 남북 관계랄지 한일 관계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특히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일 관계는 기본 방향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마침 그 방향은 잘 잡았어요. 예. 이번 8.15 그랬죠. 예, 기념사를 보니까 예.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말씀하셨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예. 이것을 분명히 밝힌 첫 번째 문서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일단 받아야 되고요. 반성과 사과가 있으니까요. 사죄를 받아야 되고. 예. 예.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김대중 오부치 정신에 의해.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 그래서 일본 문화 개방도 우리가 흡수를 했는데 거꾸로 한류의 시작이 되고 이게 세계사적 문화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따라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지표로서는 최대의 지표입니다. 그럼 그거로 가면 돼요. 그게 내 아니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근데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 피해자 중심으로 하자. 피해자 중심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단체가 내 법안을 전부 지지했죠. 11,000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서명됐고요. 그때 문희상 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제 발안자니까요. 예. 대표 발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는 일본의 아까도 말했지만 통렬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있고요. 예.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셋째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 당시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던 해인데 예. 100주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00년 전에 있다고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따지면 그때 그 정부는 책임 안 집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어떤 그 책임을 배상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법원 판결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 재단이 그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대의변제를 우선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구상권을 재단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만 안 할 뿐이지 대법원 판결 정신이 존중되거든요. 이 안에 의하면. 그다음에 5번째는 한일 양국에게 국민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다른 이의를 제기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래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다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도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야당에 가야 될 지표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예. 야당의 제일 책무는 비판하고 견제예요. 근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나 트집 잡기나 딴죽 걸기나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는 옛날 야당 대표로서 국회 연설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예. 그렇다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잘못된 것은 철저히 감사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돌아가는 게 내가 볼 땐 심상치가 않다고요. 지금 여당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좀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공안 통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약간 조금 민주주의 우리 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이렇게 위기를 걱정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태가 안 오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이랬을 땐 야당이 뭘 해야 되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반대를 하려도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이 체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832님 평화와 화합 김대중 정신 지금 여의도에 가장 필요한 목소리겠습니다. 공감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